안녕하세요. 역사를 읽는 튜브입니다.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이번 영상은 세계 9위 아시아 최강이라는 북양 함대가 한방에 일본에 몰락한 이유에 대해 보겠습니다. 가보 중일전쟁은 1894년 7월 25일부터 1895년 4월까지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시작한 전쟁입니다. 가보년에 일어난 전쟁이라 중국에서 가보 중일전쟁이라고 합니다. 조선에서 동학농민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청나라와 일본의 신경전이 전쟁으로 확대된 것이죠. 전쟁은 풍도해전, 성황과 평양전투, 황해해전, 압록강전투, 여순, 우금치전투, 웨이하이웨이 요새전투 등으로 진행되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는 것은 황해해전입니다. 이 황해해전이 주목받는 이유는 아시아 최강, 세계 9위 실력이라는 청나라 북양 함대가 괴멸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많은 중국인들도 가보 중일전쟁 하면 이 황해해전을 먼저 이야기하며 북양 함대가 괴멸에 대해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합니다. 이홍장은 청나라의 지원을 받아 독일과 영국에서 군함을 수입 제작하였으며 영국에서 유학한 장교들과 독일에서 주문 제작한 철갑함인 진원함까지 보유함으로써 동양 최고의 함대라 불렀습니다. 이런 실력에 영국이나 미국도 아닌 고작 일본에 패했기에 더욱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이홍장은 이 모든 책임을 지고 텐진으로 가 직거합니다. 가끔 바다에서 잔해가 건져 올릴 때마다 회자가 되곤 합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북양 함대가 완패를 한 이유에 대해 여러가지 설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출간한 책의 내용에 따르면 해군 장교인 도고 헤이하치로가 북양 함대를 방문 시찰받는데 주포의 포신에 병사들이 옷을 걸어 말렸는데 살짝 들어보니 포구에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거는 해군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번역을 하고 글 쓴 사람 역시 도고 헤이하치로의 부하였기에 지나치게 과장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포가 갑판에서 4m 이상 위에 있고 포신 역시 그렇게 길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서태후가 wen명원을 지으면서 해군 경비를 끌어다가 써버려서 패한 것이란 설입니다. 언뜻 보면 가장 설득력 있고 부패한 청조에서 충분히 일어날 것 같지만 또 진실은 이와 많이 다릅니다. 물론 서태후를 미워할 의도는 없으며 당시 청나라 상황부터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나라 황제는 광서제였으며 서태후의 막강한 권력 때문에 실권이 없었습니다. 서태후는 wen명원이 준공되면 입주를 해서 여생을 보내고 광서제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구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해군 총리 아문이 대신 순친화 혁현, 즉 광서제의 아버지가 이 공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혁현으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wen명원을 완공해서 서태후가 입주를 하면 자신의 아들인 광서제가 황제로서 집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아무리 순친왕이라도 없는 돈을 만들어낸 재주는 없었기에 이홍장을 찾아가 상의합니다. 이홍장은 해군 건설이라는 명목으로 각성해서 200만 냥을 모아오는데요. 이 사실은 서태후도 알게 되었습니다. 서태후는 해군의 명목으로 징수한 돈이니 wen명원 건설에 바로 집행하는 것보다는 해외 투자를 해서 벌어온 돈으로 건설에 쓰고 그 돈은 해군에 쓰라는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물론 이 돈은 처음부터 해군 건설에 쓰려 했던 것은 아니지만 서태후의 지시에 따라 해외은행에 투자하게 됩니다. 북양 함대를 유지하고 건설하는 데 필요한 운영 경비의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는 청조정의 당파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홍장의 반대파 세력이자 광서제의 사부인 웡퉁허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호부상서를 맡고 있었는데 재무장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고에 돈이 부족하고 wen명원 건설을 중단을 시킬 수 없는 노릇이니 자신이 정적인 이홍장의 수군 경비를 동결시키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입장에 있었는데 웡퉁허는 3대 원로였고 전형적인 보수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홍장은 양무운동을 주도하는 개혁파의 리더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암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중국군 이홍장이 웡퉁허 형 가족의 비리를 폭로함으로써 가족까지 원한까지 더해 암투는 더욱 심했습니다. 웡퉁허는 2년 동안 무기 수입 및 개조를 중단할 것에 대한 상소를 올려 수군 경비를 완전히 동결시킵니다.
이러다 보니 북양수군은 포탄 등 부품 교환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석탄마저 저렴한 것을 구입했습니다. 반면 이 시기에 일본의 해군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세계 해군 역시 기술적인 변화를 하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한포의 변화를 줄 수 있는데 점차 족사포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용장을 포함해서 세계의 상황이 이러니 우리도 빨리 무기를 구입해야 한다고 상소를 올립니다. 족사포 21문에 60만량이 필요하다는 상소를 올리나 결제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명원을 포함한 보수공사는 1000만량도 넘는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러는 중에 갑오 중일전쟁이 발발하게 된 것입니다. 1894년 청조는 급히 외국에서 무기를 구입하기로 합니다. 중일전쟁이 이미 시작된 시점이라 서양이 각국은 중립을 선포하고 무기 판매를 거부합니다. 다급해진 청나라는 칠레로부터 함선을 구입해 상선으로 위장해 일본 본토를 직접 공격하는 계획을 세우나 일본이 사전에 알게 되므로 이 계획 역시 파탄납니다. 2년간 경비류가 동결되므로 유지보수조차도 제대로 못한 북양함대는 황해해전에서 일본에 참패하게 됩니다. 웡퉁허와 이용장의 암투는 갑오 중일전쟁 참전을 두고도 이견이 엇갈렸습니다. 애초 이 전쟁이 발단은 조선에 시작된 것인데 이때 조선은 러시아와 일본이 서로 청나라를 밀어내고 자신들이 차지하려고 했던 때였죠. 이용장은 적극적으로 참전보다는 러시아 등 외국의 개입으로 일본에 압력을 행사하자는 의견이었고, 웡퉁허는 청나라 해군이 실력이 짱짱한 만큼 적극적으로 참전을 해 일본이 사기를 떨어뜨려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웡퉁허에게 참전을 해서 승패 또는 모두 자신이 정치적인 입장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죠. 국가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권력과 입지가 우선이었죠. 이용장이 북양수군이 강해질수록 조정에서 입지가 더욱 막강해질 것이고, 만약 북양수군이 괴멸되면 자신의 입지는 더욱 굳건해지기 때문이죠. 북양수군을 위한 모금만 200량이 있었지만 서태후의 동의 없이 집행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청나라가 영국의 유망주까지 파견해 건설한 해군 함대기에 더욱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죠. 얼마 전 북양함대 군가 악보가 영국 해군대학에서 발견되어 복원되었습니다. 정일전쟁에서 청나라 수군이 참패를 한 진짜 이유는 청조정의 권력 암투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몰락해가는 청조의 합병증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